대덕전자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대덕전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죠? 네, 네, 매수가랑 비중. 매수가 21,800원, 네. 20%. 20%요. 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거 보고 연락 주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 한번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조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매수가랑 그래도 현재가랑 그렇게 큰 괴리가 나진 않거든요. 오늘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대덕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수페타시스가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그에 못 미쳤다라는 그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좀 약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못 나왔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일단 후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적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조정을 받은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지금 그렇다 할 어떤 막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면 이번에 이런 호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에도 어떤 좋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대덕전자가 하고 있는 FPCB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갈 수요가 늘어날 만한 사업이지 이게 줄어들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뭐 조금 염려가 되신다 아니면 뭐 갑자기 이런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내일 또 세론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염려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실적 좋으면 그렇죠. 주가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왔는데 뭐 기대감이 컸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LG이노텍도 그렇고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오늘 BH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10% 정도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는 굉장히 저는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시면은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비중을 10% 정도 덜어내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나는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대덕전자 한번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번 후실적과 이제 내년 하반기와 내년을 기대하면서 좀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예. 네, 예, 좀 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좀 감사합니다.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덕전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은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34만 원에 5%를 갖고 있어요. 34만 원에 5%요. 좀 꽤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좀 징글징글해요.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근데 이게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음. 이게 좀 갈 것 같으면은 비중을 좀 늘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펜발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피비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 26만 원 저점을 찍고 조금은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 건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한미약품도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인데 아쉽게 올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후풍이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테오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회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주가의 약세를 견인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동사의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증권에서도 한미약품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40만 원까지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40만 원까지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내년에는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과 신약 임상 그 모든 것들이 기대감으로 묻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주가가 꽤나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적으로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왠지 느낌상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약간의 돌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굳이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 마시고요. 내일 시가나 내일 종가쯤에 한미약품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포인트 정도만 더 담으셔서 매수 가격을 조금 낮춘 뒤에 잠시 기다리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 5%더 추가 매수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미약품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대한전선 가지고 계셨는데요. 매수가는 1,650원에 비중 5%입니다. 대한전선 오늘 전선주들 참 잘 갔는데 이 종목은 조금 부진했어요. 여쭤보고 싶었던 점이 참 많았는데 일단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이번 달 아니면 지난달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좀 기다리면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뭐 사실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저는 높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네. 이게 지금 충분히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데이터 센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축소를 하거나 뭔가 이쪽에서 뭔가 앞으로 부진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쨌든 AI 산업과 어떤 다른 산업의 결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단기간 동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좀 조정이 다소 깊은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중이 5%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버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1평선 부근을 무너뜨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만 윗골이 달리면서 좀 빠졌는데 저는 뭐 지금 당장에 어떤 좀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쉬어가는 기간은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2분기 실적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분기나 4분기 갔을 때도 저는 이쪽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 수 있고요. 더 위로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이게 추가 매수를 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21평선 부근이 지금 13,300원 구간인데 일단은 여기서 살짝 하방 이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가격대를 지켜주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무너뜨리면서 더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과거에 한번 상승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시점 구간에서 그 가격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더 무너져서 12,000원대까지 무너진다고 그러면 추세 자체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에서 14,000원대 가격을 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시고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살짝의 추가 하락은 조금 염두를 해두셨습니다. 일단 기간 조정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대한전선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문자, 유튜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매수가는 13만 7천 원에 20%,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어요. 피비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어떤 모멘텀 좀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참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오늘 모처럼 동사의 주가 흐름을 한번 봤는데 참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업황을 한번 보게 되면 조선 같은 경우 선박을 건조하는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지금 너무나 좋죠. 특히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언제나 실제 영업이익의 컨센을 넘지를 못하는 어닝 쇼크였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에는 더 좋았습니다. 필연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은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상황에서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까지 상회합니다. 주가가 오르지 못할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목표 주가 지금 17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가격까지 가는 게 우선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업황이 우선은 괜찮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보인 이러한 실적 발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동사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는 저는 없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 20%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해당 종목 그대로 끌고 가시되 기술적으로 16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열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증권사에서 제시한 17만 원보다는 조금 낮은 1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제나 오늘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16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815번님, 엔캠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30만 6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20%십니다. 기다리면 회복이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뭐 추세 반등일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오른 다음에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있었던 블록딜 그리고 지금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가 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상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장 하락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걸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채권을 어떤 주식으로 교환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환가액이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신주 발행하면은 기존의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7월 22일 날 상장을 해서 뭐 이게 소화되고 이제 반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원래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전환가액 자체가 7만 원대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주주 가치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블록딜 6월 달에 나왔던 이 블록딜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27만 원 선이 무너지고 지금 20만 원 선도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매수가가 30만 원대시기 때문에 이게 뭐 회복이 될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어쨌든 2차 전지 업황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기업 내부적으로 그런 블록들이라던가 이런 어쨌든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해야 되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많은 증권사 리포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턴어라운드를 해서 다시 30만 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강한 이슈라던가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전환사채라던가 블록딜 이런 이슈들은 사실 그런 주가가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썩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물타기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빠져나오고 싶다 하시면은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돌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계속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고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지금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이 22만 원대 자리를 다시 돌파해주면서 올라오는지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다가 더 빠져버리면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20% 비중이면은 작은 비중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0%를 만약에 더 한다 그러면 물론 평단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빠졌을 때 손실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나오고 싶다 그러면 거래량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 과거로 봤을 때는 이때가 되겠죠. 이때도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상승하는 흐름과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짧은 순간에 좀 나오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지금 이걸 추가 매수했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될 경우에는 또 얼마나 또 하락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가 매수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추가 매수 시점 아닌 것 같다. 거래량이 동반될 때 고려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엔캠 상담 도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S요. LS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원에 10%요. 아, 16만 원이요. 지난달이나 이번 달에 들어가셨을까요? 지난달에? 한 달 거의 가까운 것 같은데요. 한 달 예, 정도 예. 되셨고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글쎄 몇가까지 오르는지 또 얼마나 더 가져가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디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도 오늘 뭐 구리 가격 상승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네. 이게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가지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쉬운 게 지금 투자자님께서 매수한 시점이 7월 11일 16만 원 정확하게 고점입니다. 주가가 아쉽게 많이 밀리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구리값이라든지 기타 원자재 가격은 그리 강하게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AMD의 시간의 상승과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데이터 센터용 GPU의 큰 폭 판매였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5%가 늘었고요. 그 이전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죠. 결국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인데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약 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전선, 변압기 여기에 대한 수요는 결국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LS가 아쉽게 지난 5월 21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밀렸습니다. 사실상 동사뿐만이 아니고요. 전선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밀린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 바닥을 다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지금 LS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 정도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막연히 이거를 손절 처리하기보다는 업황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한번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6만 원 정도까지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LS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되 투자자님께서 시간만 조금 가지고 한번 여유를 가져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관점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LS로 꼭씩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5천 원에 네. 11%. 그래도 한 5월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좀 수익 좀 봤다가 다시 떨어져 올랐어요. 안 팔고. 네, 수익 보셨다가 그때 못 파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또 궁금하실까요? 어제 시간에서 자사주. 뭐가 소각된다고 해서 네. 그거 문제로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규모 소각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사실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주식 소각은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네이버의 약간 행보가 사실 이거를 주가를 회복할 만한 그 정도로는 안 되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수혜를 많이 봤던 기업이 네이버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또 그대로 본 기업이 네이버이기도 합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정말 많이 주가가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 시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가 지금 여태까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와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뭘 만들겠다. 마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마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잘 얘기가 안 됐는지 이번 개발까지만 하고 다시 같이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지금 뚜렷하 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나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쪽에서는 알리랑 테무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큐텐 사태로 인해서 반사익을 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주가는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즉슨 뭐냐면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라던가 키워드 광고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 이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알리테무에 밀리는 상황.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이버가 뭔가 탈출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AI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자꾸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네이버가 수혜를 받아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실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런 여러 가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게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약간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되는데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렇다 한다면 네이버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될 수가 있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런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광고주분들이 실제로 네이버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덜어져야지 투자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매수가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이버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주주 환원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네이버가 그동안 해왔던 신규 사업들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아직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돌아서는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BH BH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 네. 23,700원이요. 최근에 실적 좋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물건 사라고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분봉을 보면은 좀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더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더 사서 좀 앞으로 당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피비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참 오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잘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네, 네. 더 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BH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몇 개를 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한 2주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걸 나름대로 예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이폰의 하반기 판매량이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기대감 속에서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중저가 라인은 사실상 동사가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지난해부터 쭉 이어지다가 결국 올해 2분기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아쉬운 건 주가가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반영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실적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달에 주가가 27,400원부터 많이 밀렸는데요. 이때 사실상 우리나라에 안 빠진 기업이 잘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 밀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제부터 무언가 변화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BH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오늘 비록 하락한 것이 아쉽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실적이 받쳐줍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꽤나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망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현재 10%인데요. 여기에서 5%포인트 정도는 더 늘리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다. 지금 상황에서 5%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경로를 바꿔서 유튜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은님, 저희 애청자분이신데요. 하나 머트리얼즈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9,985원에 비중은 20%. 매수가까지 올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뭔가 저점을 찍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때 2022년도에 이때 진짜로 안 빠진 종목이 없었죠. 그때 이후부터 지금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7월 달 들어와서 계속 이슈가 되었던 하이닉스 빠지면서 같이 동반 하락됐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 45,000원 구간을 지금 지켰죠. 어제도 지켰는데 이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수가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변동성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 머티리얼즈가 뭔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동반적으로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가 되돌림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매수가 이후에 더 추가 수익을 내는 부분도 저는 노려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20% 비중이고 좀 손실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만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제시해 드렸습니다. 영은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엘레아나 번즈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를 46,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도 80%로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피비님께 네. 한국항공우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 수익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시고 네. 저점에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적이 지금 잘 나왔어요.
우선은 실적 잘 네. 나왔고요. 업황 자체 보게 되면 방사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어제 주가가 꽤나 많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잠시 기대감이 소멸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니까 방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좋았는데 아쉬운 건 한국항공우주는 기존의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지난달 말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강한 건 제 눈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기타 종목과는 달리 조정도 지금 없다면 기술적인 흐름으로 결국 5월 28일에 기록한 59,500원. 저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사실상 언제 팔아야지 잘 판 걸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5월 28일에 기록한 59,500원 우선은 이 가격을 돌파하는 걸 지켜보시고 돌파하는 그날 비중은 우선은 절반 정도는 줄이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최근에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많은 기업들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주가를 전반적으로 한 번은 다 흔드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59,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절반은 매도하고요. 수익을 실현하고 남은 절반은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목표 주가 한 68,000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가격까지 한번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됩니다. 장 마감 이후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와서 내일 시장 어떡하나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또 든든할 것 같습니다. 강현근 매니저와 운수대통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